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채널 615 방송을 인사를 못 드렸죠. 예, 따로 경제포럼 같은 거를 생중계해드리느라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그간에 또 북미 관계 관련해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긴 사실 좀 벅찬 내용들인데 그걸 또 이렇게 뭐 사정이 생기면 다른 방송으로도 됐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사실상 급변사태, 이게 평양에서만 급변사태가 날 줄 알았는데 사실 돌아보면 한국이 급변사태가 많이 있었던 나라죠. 예전에 이 대통령, 그죠? 현재 이 대통령 말고 예전에 이 대통령도 그렇고, 뒤에 또 서거한 일도 있었고, 박정희, 이런 일도 있었고, 또 87년 6월 항쟁 하면서 또 개헌, 예, 요랬던 일이 있었는데, 현재 또 한국이 급변사태 직전의 상황이 아닌가, 한국 정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좀 총체화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들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선관위 관련해서 조현호 청장이 갑자기 경찰들한테 대노해서 수사를 어떻게 한 거냐,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보고받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것들이요. 3.15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언뜻 해도 떠오르는, 요런 것부터 해서 친인척 비리 사건, 어제도 말씀하셨죠? 본인의 임기 말까지 친인척 비리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미 너무나 많이 용납해왔고요. 지금 밝혀지니까 그렇게 부랴부랴 얘기하는데, 하여튼, 한국이 급변사태 직전의 상황이라서, 주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한반도 정세요.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요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요것도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불길을 당기는 것의 핵심적인 도화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북 혹은 미국 이런 데서 좀 잘 쥐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채널 615를 오늘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환 대표님입니다. 동북아의 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오늘 새벽에 연합뉴스가 타전한 건데요. 예.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언제 어디서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언제 어디서 할지 검토를 해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워낙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1차, 2차 진행됐고 2차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좀 북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그걸 이제 불식시키려는 건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글렌 데이비스가 대북 보주워스를 대신해서 이제 새롭게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에 가서, 이런 이제 기자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3차 북미 고위급 대화 개최 여부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귀국을 해서 월요일 날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 국무장관에게 방중, 쭉 6개국 순방을 한 거니까요. 방중, 이거 보고를 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이 대화 준비를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3차 고위급 회담을 한다면 언제 할지. 네. 예, 어디서 할지. 이런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거죠. 미국 네. 안에서, 국무부 안에서. 네. 예. 하도 뭐하냐 미국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언제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 언제부터 생각을 좀 시작하겠다, 이런 것까지 뉴스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보도에서 22일 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22일은 네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이쯤이니까 네네. 아마 예상보다 갑자기 빨리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네. 생각되네요. 뭐 사실상 검토를 월요일부터 하겠다고 하지만 검토는 다 이미 돼 되고 있겠죠. 있었겠죠. 네, 예. 뭐 누가 내일 모레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내일 모레부터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선 하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모종의 접촉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 관련한 북미 비공개 회담 진행 중이다라고 이틀째인가요? 예, 하고 이틀째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식량 지원 문제와 겉으로는 이건 무관하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식량 지원 협상 이건 두 개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스도 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량 지원 그 협의를 지켜본 다음에 뭐 고위급 회담 추진을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로버트 킹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가 있는데 그 로버트 킹이 중국을 지금 갔어요. 14일 날 중국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 예전에 미국 국장이었죠. 예, 북미국장도 13일 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이 식량 지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그 로버트 킹이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협상을 했고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전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2차 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이제 이틀간 협상을 하는 걸로 그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뭐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14일 날 그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양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양제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량 지원이 아니고. 왜 식량을 안 주고 영양제를 주느냐면 식량을 주면 군부에 전용될 수 있다. 군 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제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식량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영양제로 준다는데 영양제는 군인들은 못 먹나요? 아무튼 영양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별별 의심과 이제 북에 대한 상과 이런 것들을 흐리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실상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요. 영양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되게 영양가 높은 무슨 음식을 준다고 하는 건가 막 이랬는데 이게 하여튼 쌀은 비축하니까 안 되고 영양제는 뭐 그 군대로 돌릴 수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 뭐 왜 못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이 대화의 실마리를 이어가는 차원에서도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좀 놓을 수는 없고, 그죠? 이러다 근데 북이, 북 차원에서도 사실상 뭐, 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그, 산으로 가서 막 이렇게, 뭐 약초도 그렇죠. 캐고. 고난의 행군. 예, 이랬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대화의 실마리 때문에 이게 사실 북미 접촉에서 상당히 물밑 접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갖고 계속 이제 끌면은 자존심 됐다 이러고서는 해버리면 양쪽이 다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네. 예. 자, 보름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죠?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었는데 조선에 네. 연내 북미 고위급 회담 전망이 이게 뭐 지난달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이렇게 나왔다. 지금 어두운 상황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약간 이제 또 다시금 연말에 북이 요구한 거였죠. 2차 고위급 회담이 끝나면서 북에 김계관 부상이 요구를 했던 거였잖아요. 예, 연말 안에 했으면 그죠. 좋겠다. 예, 12월이 다 가기 전에 3차 회담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와서 그 자꾸 적법한 평화적인 핵이용 관련해서 걸고들지 말고 뭐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혹자는 이 미국을 자판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네. 뭔가 뭔가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 음료수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 압박을 취해줘야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좀 특이하게. 그래서
북에서 이런 이제 상당히 강도 높았죠. 단호하고 결정적인 이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 계속 시간을 끌면 이런 식의 이제 어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에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이제 달려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서 뭐 봤냐, 무슨 얘기했냐 그랬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이제 북에 경수로 난 농축우라늄 시설을 북에서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줬다 뭐 그러는데 아마 이런 그 단호하고 결정적 조치에 대한 언지를 지금 듣고 미국의 이제 본국에 빨리 가서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그런 이제 민감한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 하지 않았겠느냐 싶고 그런 이제 북의 압박에 미국 쪽에서 이거 대화를 계속 미루다가는 또 무슨 일이 나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그래서 단호하고 결정적 조치는 뭘까? 이러면서 저희가 몇 가지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가 꽤 여러 개가 있고 이것은 뭐 미국이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죠. 그때 예. 이제 뭐 가장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3차 핵실험이 있다. 3차 네. 핵실험을 하는데 사실 핵실험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점점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이제 2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실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더 소형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방사선 물질이 또 검출이 안 됐고 그런데 규모는 확실히 이제 핵실험 일반 재래식 폭약으로는 낼 수 없는 지진파가 났기 때문에 핵실험은 핵실험인 것 같은데 뭐 정체불명이다 뭐 이러는데 이제 3차 핵실험을 하면 거기서 더 진전된 뭐 그런 이제 핵무기를 공개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다 그 중거리 미사일 아니면은 인공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뭐 미국의 앞바다에 착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히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나오는 게 뭐 서해에서 연평도나 백령도를 이렇게 상륙 뭐 점령하는 뭐 그런 이제 거라든지 아니면 북에서 이제 언급했던 청와대 불바다 실제로 청와대를 뭐 불바다로 만들면 전면전이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국지적인 어떤 이 전쟁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뭐 하겠다라고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러저러한 물밑 접촉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어떤 서로의 협상. 회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 속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한반도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좀 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기자들한테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검토를 할 거다.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고 다음 주부터 검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3차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정상간 만남이라든지 북미 회담이 실질적인 어떤 단계에 들어서는 거냐, 관계 정상화 단계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있었는데 이 데이비스가 한 말은 그거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요술공. 예. 애기들 만화에 많이 나오는 거죠. 수정구. 예, 수정공을 주면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미래를 예견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랬습니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기자회견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그것도 또 약간 얘기 나오는 22일보다는 좀 늦는 것 같고 저기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나 미국 국방부 인사들이 산타클로스 선물 기대하는 거는 완전 도둑놈 심보잖아요.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 주는데. 네, 그렇죠. 산타클로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미국 국무부 펜타곤에서 근무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착한 일 억만 년 해도 산타클로스 선물 받기 어려운 신세라는 거. 산타클로스 수정공이 보여주지 않을 거고 북미 대화를 좀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하려고 들면 미래는 저희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예, 저희가 잘 읽어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남북 관계는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막 애기봉 천안함 예. 바다도 나오고 애기봉 조준 사격 딱 표현이 이러지 않았지만 이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충돌이 있기보다는 이런 이제 물 밑에서 어떤 접촉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북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가 나오면 미국에서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남북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밑 접촉이 아마 잘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뭐 그 지난달 말이었죠. 뭐 청와대 불바다 발언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남쪽에서는 뭐 한국군의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11월 29일에도 평택항 앞에서 북한의 이제 이 서해상의 남하를 막겠다라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대규모 기동훈련을 또 했죠. 그리고 12월 6일에는 또 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신문에 쭉 나왔었는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어요. 전방부대에. 진돗개 하나가 뭐냐면은 최상이네요. 최상. 예, 최고 대비 태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대들의 대비를 이제 국지도발 대비 태세가 진돗개 하나, 둘, 뭐 셋 이렇게 있는데 진돗개 하나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제 전투가 벌어진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선 부대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특전사 요원들을 침투를 시켜가지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선 부대들은 진짜 북한군이 온 줄 알고 뭐 난리가 났겠죠. 뭐 이런 이제 훈련도 뭐 진행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김문수 도지사가 예. 강연을 원래 잡혔던 일정들을 다 취소했어요. 이 군사훈련 때문에. 실제 상황이. 아니, 뭐 실제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정도로 비상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12월 6일 날. 예,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합참의 관계자는 이 훈련이 뭐 내년 3월에 있는 그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3월 달에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면 뭐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내려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아무튼. 근데 3월달 핵안보 정상회의 때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공개 그렇죠. 초청한 이명박 대통령이 네, 공개 초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그래놓고 내년 3월을 대비해서 이런 군사훈련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대통령 말씀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이제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북은 당연히 이런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한국이 과연 이 대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애기봉 문제가 이제 또 첨예하게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애기봉에 그 초대형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켜는 것이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북쪽에 대한 어떤 심리전을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북에서 이미 발표한 게 있죠. 심리전을 너네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방부대에서 뭐 스피커 같은 거 준비를 해놓고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알 날라올까봐. 근데 애기봉 등탑에도 불을 켜면 그걸 심리전으로 우리는 간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3일인가 뭐 이때부터 불을 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불을 켜는 순간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조준 타격이 있지 작년에 뭐 제2의 연평도 사태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국내 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뭐 당도 지금 뭐 여당 야당 다들 뭐 새로 개편을 하고 있고 뭐 디도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뭔가 비리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국내 현안에 다들 이제 뭐 한미 FTA 날치기도 있었고요. 국내 현안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이 군사 분계선 근방에서는 미묘한 상당히 좀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밝히는 것 같고 그렇게 난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민감해합니다. 예, 어느 정도 민감해하는 상황이냐면 남북이 합의해서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04년에 남북이 함께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 전에는 뭐 밝혔다고 해도 군부대 안에 또 막 이렇게 작은 트리는 예, 많이 있겠죠. 하는데
이게 밝히지 않기로 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안 밝혔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2008년, 2009년에 안 밝혔어요. 근데 2010년에 갑자기 밝힌 거예요. 네, 천안함을 이제 명분으로 해서. 예, 그죠. 이 천안함 명분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올해도 밝히자니 위험하고 또 안 밝히자니 자존심 상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본인들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남북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사실 북쪽에서 보기에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대단히 대단히 뭐 자본주의 문화 뭐 이런 거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선전하는 의미, 체제 선전의 의미로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산타클로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북은 그런 민감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정서상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그 뭡니까 탈북자 단체들이 북쪽에 또 무슨 산타 선물 보내기 뭐 풍선 날리기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네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군대 입장에서 보면 심리전의 일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실제 이제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켰을 때 정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남북이 같이 2004년 합의한 바였고 이것을 작년에 어겼던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올해도 또 하겠다고 한다. 근데 이걸 계속 뭐 점등할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북에서는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꼭 거기까지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얼마나 곳곳에 많아요. 예. 그리고 그걸 바라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크게 세울 그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는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돌리고 그런 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성탄의 의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작년에도 여기 애기 등탑 불 켤 때 북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사실 위기가 고조됐었고 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아니 정작 와서 불 켜는 행사하면 무슨 저기 이제 육지에서 뭐 대단한 고위급 인사들 뭐 교회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행사하고 자기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죠. 정작 폭탄 날라오면 자기들이 지역 주민들만 맞는 거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열받는 일이죠. 이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자는 뭐 애기봉 점등 전쟁으로 돈 벌려는 자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성탄 트리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귀담아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쟁 나면 뭐 누가 좋습니까? 그죠? 12월 6일 날 허둥지둥 막 진돗개 하나 바로 하고 발표하고서는 막 이렇게 서둘러 대고 뭐 나중에 기사 들으면서 국민들 깜짝 놀래고 이런 거 보니까요. 전쟁 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그래서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예. 완전 다르게 가고 있어요. 이게 표면상 나타나는 건 다른데 네. 사실 본질에서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외교라는 게 사실 미국의 외교의 이제 하위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뭐 자신들이 판단해서 어떤 외교를 한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 남북 관계는 어쨌든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군사 문제가 중심이 되는데 군사 문제는 결국 이 한미 연합사의 지휘 아래 한국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모습과 북미 간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도 그건 이제 겉보기에 다른 거지 실제 본질에 있어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건 미국과 한국의 어떤 입장 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천안함 연평도라는 문제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를 어떤 대화로 이렇게 쉽게 전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이 천안함 연평도를 고집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야 한국 문제지 자신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생각인데 이명박 정부가 미국 말을 안 듣고 계속 대결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친미 국가를 거기에 세울 것인가 이걸 기본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이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이런 어떤 군사적 조치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그냥 비로소 움직이면서 위기 관리를 하는 수준인 거고 미국은 여전히 어떤 군사적 조치라든지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지금 뭐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세계 3위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북한과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군은 뒤에서 한 발 물러서 있고 한국군을 앞에 내밀어서 너네 한번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청와대 불바다 발언이 그 초래됐던 그 계기가 되는 그 서해 6해공 합동훈련에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기를 참관을 했어요. 가가지고 한국군은 용감하게 잘할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적 대결은 남북 간에 붙이고 자신은 뒤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한국군 잘한다 이런 식으로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한국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미국도 역시 속으로는 어떤 군사적 충돌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자신들이 직접 하긴 부담되니까 한국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사건의 본질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을 앞세워서 악역을 하라는 거죠. 미국이 하기 힘든, 그렇죠. 하기 힘든 악역을 하고 욕도 좀 먹고. 즉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명심해야 할 거죠. 이 정권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용하고 나서 얘는 버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카드를 또 미국이 많이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혹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감자가 올해 몇 알이 생산됐는지. 쌀 생산량이 어떤지 이거를 한국의 농림수산부가 많이 자세히 알고 있을까? 미 대사관, 미국의 상공회의소, 예, 주한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내에 아주 핵심적인 정보부터 위키리크스 있잖아요. 위키리크스. 이거 B급이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도 B급들인데 B급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A급 정보들은 어느 정도 정보일 것인가를 보면 사실 지금 성관이 한국 경찰들이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웃기죠. 예, 술 먹고 단독 범행한 거다. 단독 범행했는데 1억 준 거다. 이거 1억이 오갔는데 대가성은 없었다. 대가성은 없었고 걔가 그런 거 할까봐 걱정돼서 준 거였잖아요. 그죠? 할까봐 걱정돼서 줬는데, 최종 대가성은 없으니까 이거는, 했으니까 대가성은 아니었다. 이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이게 한국 경찰들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실 미 대사관은 웃기는 거예요.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선관위 투표소를 옮기게 했고, 그걸 왜 행안부가